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절반 7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남은 2021년 여러분들 계획한 바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좀 심기일전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은요, 오늘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흑산병에 대한 우려는 좀 뒤로 접어두셔도 좋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시장은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미국 시장도 소폭 상승 마감을 했더라고요. 경제지표 호조 속에서 시장이 사실 상승했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정말 소폭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19% 정도, 그리고 다우지수 0.03%, S&P 500 지수도 0.03% 정도, 이렇게 정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6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127.3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부분이 일단은 경제지표 호조, 주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오늘 장중에는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발표가 있었거든요. 중국의 6월 제조업 PMI 지수 50.9를 기록하면서 전월의 51보다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 상승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가 겨울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의 경우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산될 경우에 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남아공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한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홍콩도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영국발 여객기 운항이 금지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좀 뉴스에 촉각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국내에서도 원래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인데요.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완화가 일주일 정도 또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촉각을 잘 세우시고 혹시나 내일도 마찬가지로 4인 이상 모임을 하면 안 되는데 6인 이상 모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뉴스 잘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이런 부분들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게 완화가 된 게 아닐 뿐이지 강화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아직까지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코스피 지수 상승을 했고 3,300포인트를 좀 안착을 못한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 조정을 받고 수요일날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 좀 촉각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시장이 정말 여기서 이제 정말 큰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주식시장은 이렇게 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고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거리두기가 강화만 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더 사실 무너질 이유는 없고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소득 하위 80%에 대해서 지원금 지급한다고 하고요. 카드 캐시백 이런 정책들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 촉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살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나올 때까지는 시장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분이 댓글에 3,500포인트요? 막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 3,500포인트 정도는 가야 되지 않냐. 그게 좀 저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3,500포인트까지는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지금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고, 내일 6월 수출입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계속 수출입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호재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출을 기록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나타난다면
결국 시장은 최소한 떨어질 이유는 없다. 떨어지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시그널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목으로 보시면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2%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이 종목 때문에 좀 골머리 아프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15만원 갔을 때도 사실 뭐 더 간다고 해서 못 팔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좋은 종목이니까. 팔고 나서 파셨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막 10만원 정도에 파셨는데 계속 올라가가지고 또 비싸게 사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사실 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올라줘야지 투자 심리가 좀 상당히 개선이 되고 또 웃으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2% 정도 이렇게 강세를 하면 보이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SK 하이닉스가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고요. 내일 새벽에 실적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뭐 소폭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오늘 좀 유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이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또 주가도 21선 위에 안착했다가 올라탔다가 이틀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또 깨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21선 위에서 제가 이 종목도 일요일날 제가 2주 전인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12만원대 이 정도는 뭐 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14만원대 정도까지도 한번 좀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도 오늘 3.94%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 딱 이쁘죠? 21선 위에 갭 상승을 했는데요. 2% 갭 상승을 했다가 장대 양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21선은 이제는 좀 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주가가 정말 저평가입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보시면요. EPS 2021년도가 올해잖아요. 올해 EPS가 87,000원이에요. 87,000원. 8,700원. 그래서 EPS가 계속 8,000원대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PER 10배가 8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정주가 수준 8만원 정도까지 뭐 아직도 뭐 20%, 3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이 롯데정밀화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평가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가장 좋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런 좀 관점에서 롯데정밀화학 오늘의 갭상승 이후에 장대 양봉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자. 역시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에 유입이 되었죠.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자고요. 카카오도 한번 볼게요. 카카오가 좀 최근에 계속 관심 있게 보게 돼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날부터 좀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목금 빠졌는데 또 이번 주에는 월화수 그래도 좀 양봉을 보여주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잘 팔아야 되는 그런 자리로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자회사 기업가치 상향 조정 그리고 뭐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투자 의견은 이제 매수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지난번에 13만 5천 원이었나 봐요. 13만 5천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물론 18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지만 결국은 18만 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반등 시에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요, 카카오 같은 경우 정말 또 공매도에 타켓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 카카오가 또 다시 간다고 여기서 뭐 20만 원 넘고 막 계속 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져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종목으로 카카오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고 제가 최근에 SK이노베이션도 엄청나게 좀 강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주들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